네, 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의 이동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신설비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기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기 준비하실 때 막막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실기를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 기능장 뭐 실기 하면은 이제 저희 저 대방학원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험을 보시는지 그런 과제의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전화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시는 동안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런 궁금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준비하려고 준비하실 때 저희 대방학원을 이용하시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통신설비 기능장이 어떤 실기 시험을 보는지 과제별 상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설비 기능장은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과제를 시험을 봅니다. 뭐 필기 때는 그냥 60문항 이렇게 해서 보셨을 텐데 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4년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4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이후에 뭐 25년, 26년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 현 시점 시험 제도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총 3개 과제, 1, 2, 3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제는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식. 쌤, 뭐 필기도 붙었는데 실기에도 주관식이 있냐? 네, 간단하게 주관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해서 이제 통신망에 관련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러 가면 이 1과제 주관식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30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점은 2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는 이제 기호 및 약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이제 설계 도면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약호를 개당 1점씩 해서 6개 문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개 중에 6개를 다 알면 6점을 받는 거고 1개 알면 1점 받는 거고 그렇게 과제가 구성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관식 해서 이게 보시면 한 문제 같지만 주관식 문제가 또 2개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일 수도 있고 괄호 넣기일 수도 있고 계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통신망 설계할 때 필요한 지식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 케이블 제작 및 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가 항목이 좀 많아요. 크게 나누면 다시 이 과제를 3개의 과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UTP 케이블 제작,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망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 융착 접속 및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 제작은 이제 이 1과제 주관식 설계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이제 전 인원이 UTP 케이블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한 시간은 25분입니다. 배점은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긴장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심심치 않게 불합격자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망 구성은 이건 좀 어렵죠. 시험 시간도 보시면 가장 길죠. 55분. 그래서 배점도 가장 높은데 네트워크망 구성,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영어로서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 접속은 이제 말 그대로
광섬유를 접속을 해서 그 손실 지점을 접속 지점을 측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근데 이 과제가 지금 3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각 과제별로 실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UTP 케이블이 어떤 실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냥 전체 실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과제는 실격이 없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20점 중에서 몇 점을 받던 상관이 없는데 뭐 빵점 받아도 다음 과제를 넘어갑니다. 근데 2과제부터는 실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UTP 케이블, 뭐 네트워크, 광 모두 학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3과제. 제가 이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이 3과제 수업을 합니다. 회로 조립 및 측정인데 시험 시간은 1시간 15분, 75분이죠. 과거의 시험보다는 줄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2024년도에 시험 보고 있는 이 실기 제도는 2019년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됐죠. 그래서 뭐 내년부터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제도로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3과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담당 강사로서 조금 답답한데 어쨌든 회로 조립 아주 중요합니다. 배점도 아주 높죠. 35점입니다. 그래서 다 합산해 보시면 20점, 10점, 25점, 10점, 35점 다 합산해 보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 자, 100점 만점 중에서 우리는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 60점을 넘어가면 합격이 됩니다. 60점. 자, 그런데 이 60점을 받았다고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절대 실격이 없어야 됩니다. 2과제도 실격이 있었고요. 3과제도 당연히 실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과제와 3과제에 실격이 없고 이 전체 합산 점수가 60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통신 설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더니 뭐가 많죠. 그래서 좀 더 그 기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과제 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주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 시간은 30분, 배점은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 기호 및 약호 6개, 주관식 문제는 2개가 나온다. 근데 이때 이제 주관식 문제는 8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20점이 되니까 뭐 7점, 7점이 아니라 한 문제는 8점, 한 문제는 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 및 약호가 뭔가요? 자, 예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기호 및 약호와 주관식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따로 또 이 통신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필기도 붙었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 나지. 그러니까 저희 대방학원의 교재에 보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학원을 수강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 주관식 문제나 아니면 기호 및 약호도 또 추가적으로 수강생에게 배포를 해준다. 이런 한 가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호 및 약호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 설계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 및 약호를 그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당 1점이고 부분 점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맞추면 1점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 격벽이 있고 전송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격벽에 어디에 1번이 있어요? 신설에 1번이 있죠. 그래서 기호에서 격벽은 기설, 신설, 철거가 다 기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설에 해당하는 기호를 여기에 그려라 이겁니다. 전송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호는 기설이냐 신설이냐 철거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4개가 있죠. 100번 스위치부터 해서 비디오폰 모니터 이렇게 약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설, 신설, 철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약호를 이렇게 정답란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림 외우는 거니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막상 다 외우려고 해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틈 날 때 이렇게 뭐 학원을 오실 때나 출퇴근 하실 때 아니면 잠깐 쉴 때 이런 것들을 연습장에 그려보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셔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60점을 넘을 수 있다. 요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 예제 중에서 가장 쉬운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섬유에 대한 장점을 세 가지를 쓰라, 이런 내용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뭐 지금 정답을 제가 이제 6가지를 적어 놨죠. 그래서 뭐 손실이 적다, 광대역이다, 가볍다, 뭐 이런 것, 이런 내용들 중에서 3개를 적으면 6점을 받는 거고, 하나도 못 적으면 빵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6점짜리 문제인데 부분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손실이다, 아니면 뭐 저손실 이렇게밖에 못 적었다라고 하면 6점 중에 몇 개 적은 거예요? 1개 적었죠. 따라서 6점이 3개로 배분이 되어 있으니 하나당 2점이 되겠죠. 그래서 2점의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쉬운 문제만 나오냐? 그건 아니죠. 막 큰 도표를 주고 뭘 계산하는, 뭐 인건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문제와 같이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이때 이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거는 계산식과 계산값,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비트 오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필기 때 공부하셨을 거니까 뭐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 총 비트 수분에 오류 비트 수를 적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값을 식으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한 값을 결과로 적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실기 시험장도 마찬가지로 고학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요 점. 그래서 기호 및 약호가 6점이었고, 자, 주관식이 뭐 6점짜리가 있고 8점짜리가 있는데 총 20점이잖아요. 20점. 이 20점 중에 최소 10점은 받아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점수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100점 중에 20점을 빵점 받아버리면 너무 커요. 그래서 80점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 1과제 주관식은 대방학원의 교재를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니까 그 내용도 숙지하고 가시면 만점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만 외우고 가서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적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1과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가 많은 2과제가 되겠습니다. 2과제는 이제 큰 타이틀로는 케이블 제작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망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UTP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광 접속이 있는데, 우선 UTP 케이블 제작에 대한 내용부터 상세하게 우선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UTP 케이블 제작 및 측정 2과제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25분이라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뭐 선생님 25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뭐 저도 시험을 봤지만 25분이 충분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재기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토폴로지 유형. 지금은 토폴로지를 제가 그려두진 않았는데 실제 시험지에는 토폴로지, 네트워크 망에 대한 토폴로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도록 몇 개를, 3조의 케이블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조를 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UTP 케이블은 아시겠지만 뭐 568A 타입, 568B 타입이 있어요. 이때 이제 B냐 A냐에 따라서 심선의 배열이 달라지죠. 맞죠? 흰주, 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케이블을 3등분을 하셔서 RJ45 5개와 키스톤잭 1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1개 조의 양쪽 끝에 하나씩 이렇게 6개를 다 심선 배열을 맞게 하셔서 렌툴로 제작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UTP를 하려면 우선 렌툴이 필요하다는 것. 렌툴 찝는 거, 뭐 탈픽이나 뭐 자르고, 그 다음에
렌 테스터기도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공구, 그러니까 렌툴, 이런 UTP 케이블이나 RJ나 아니면 키스톤 잭을 시험장에서 지급해 주는 것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툴이나 기타 공구는 직접 수험자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568AB는 감독위원이 지정을 해 줄 거고,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걸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감독위원이 지정해 주는 타입에 따라서 토폴로지에 맞게 다이렉트냐, 그러니까 다이렉트냐 아니면 크로스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배우신 내용대로, 무조건 다 다이렉트, 무조건 크로스가 아니에요. 토폴로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게 제작을 몇 분 안에, 25분 안에 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RG45 다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기시험은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추가 지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한 번이다. 틀리면 큰일 난다 라는 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UTP에서. UTP 실격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UTP 실격자가 최소 한 10%에서 20% 정도는 돼요. 그래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서 왜 떨어지나 싶지만, 실제 시험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해요? 1과제 끝나면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뭔가 이렇게 8시 반까지, 실기시험 8시 반까지 입시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뭐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고 자리 추첨해서 자리 배치 받고, 그러고 나면 한 9시 되겠죠? 그 다음에 9시부터 해서 1과제 시험을 한 30분 본다 쳐. 그럼 9시 반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언제 들어가? 이제 그 1과제 끝나면 이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상태는 아직도 긴장이 되고 있죠. 손이 벌벌벌 떨려요, 이게. 그리고 뭐가 생겨? 손에 땀이 나요. 땀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막 크로스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다이렉트로 다 집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 기회가 없으니까 날아간다고. 아깝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UTP에 떨어지면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UTP는 학원에서 정확한 타입을 배우셔서 학원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다. 저도 시험 볼 때 이거 할 땐 좀 떨리더라고요. 떨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만드니까, 정상적인 뭐 성인이 만들면 손이 빠른, 저도 그렇게 손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손이 빠른 친구들이 하면 막 10분만 해도 다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에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쌤, 그러면 이거를 만든 거를 감독위원이 검사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수험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감독위원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위원께서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이 케이블을 다 수거를 해 간 후에 직접 본인이 테스트를 해서 이제 분량이 있으면 수험자를 부르겠죠. 가슴 아프죠, 그때는. 그래서 실격 기준은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이 케이블에서 4핀 이상 접속 분량인 경우에, 4핀 이상, 그래서 4핀 이상 접속이 불량이다 라고 하면 실격이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네, 뭐 3핀 불량이다, 2핀 불량이다, 1핀 불량이다 라고 하면 이제 부분 점수를 받는 건데, 4핀 이상, 4핀부터 되겠죠. 4개 핀 이상 불량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 요거는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렌툴은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2과제 두 번째, 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 그리고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를 구성한 이유는 이제 시험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UTP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네트워크를 먼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회로를 먼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장별로 아니면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우선은 시험 순서대로 이제 시험지 구성대로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가 두 번째다. 근데 제가 아까 UTP를 설명드릴 때 토폴로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폴로지는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PC와 라우터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형태를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에 따라서, 토폴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2, 3류형으로. 자, 이때 이 토폴로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은 크로스가 들어가고 어떤 유형은 크로스가 안 들어가고 다 다이렉트다. 이게 결정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PC와 라우터가 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죠. 중간에 뭐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크로스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다 학원에서 배우실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는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죠. 배점도 25분이나 되고 55분의 시험 시간을 주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배워보면 막 명령어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실제 다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위치도 설정해야 되고 라우터도 설정해야 되고 라우터 2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격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격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서브네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각각의 PC나 라우터나 뭐 라우터 2, 뭐 PC2에 어떠한 주소를 할당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조건에 따라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IP 주소 할당한 걸 입력해서 네트워크 명령을 활용해서 망을 구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실 건 뭐냐? 유형별로,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형별로 어떠한 구간의 통신이 안 되면 실격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형, 이걸 1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은 PC1에서 PC2 간의 통신이 안 되면 실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PC1에서 PC2에 핑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핑이 정상적으로 가면 실격은 면하는 게 되겠죠. 상세한 설정이 라우터나 스위치의 상세한 설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PC1에서 PC2까지 핑이 가면 핑 테스트가 되면 나는 실격을 면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요령을 대방하고 수업 시간에 배우셔야겠죠. 그건 좀 간단해.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해보니까 할 게 좀 많아요. 뭐 서브네팅도 배워야 되고 PC1에서 뭘 열어가지고 뭐 방화벽도 다 뭐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 설정도 해줘야 되고 IP 주소도 다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PC1과 스위치를 연결하고 또 스위치와 라우터를 연결하고 뭐 이런 물리적 연결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라우터 1을 연결해서 라우터 1에 명령을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할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좀 간소화 시켜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마스터하시면 이 과제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단 점수가 좀 낮겠죠. 물론 만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수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또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도 배워보자 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오는 내용은 실제 시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이랑 좀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 PC1, 스위치, 라우터 1, 2, PC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C1에서 PC2까지 여러분들께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망을 구성을 해서 핑 테스트를 한다. 이때 여기 보시면 뭐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각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에 주어진 표, 이 표를 활용을 해서 표에서 주어지는 조건, 뭐 8개로 바꿔라. 8개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8개로 바꿔라. 그러니까 8개의 네트워크로 분할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8개구나. 그러면 어떻게 서브네팅을 해서 여기에 각각 어떠한 IP 주소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PC1은 보시면 여기에 맞게 IP 주소를 할당을 해줘야 되고 PC2는 또 밑에 PC2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IP 주소를 여기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으로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슬롯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 이더넷이냐, 기가 이더넷이냐, 기가넷이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줘서 그대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점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입니다. 광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광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A 드럼이라고 하면 A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선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선로를 연결해 보자 이거예요. 광통신을 접속시켜 보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융착 접속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융착기로서 A 드럼, B 드럼을 융착해서 접속을 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이제 드럼을 이제 벗겨야 되니까 뭐
스트리퍼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되니까 광 절단기, 커팅기도 있어야 될 거고, 융착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OTDR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시험장에 있고 대방전기통신학원에 다 실습실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은 그냥 대방학원에서 배우셔서 실습만 많이 해보시면 된다. 많이 해볼 필요도 없어요. 몇 번만 해보면 이거는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제는 다 실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도 마찬가지로 접속 및 손실 측정을 전혀 못하는 OTDR이라는 뭐냐면 이 선로의 길이, A 드럼의 길이, B 드럼의 길이, A 드럼 길이와 B 드럼의 길이를 다 더하면 총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드럼의 손실, B 드럼의 손실, 그 다음에 이 접속하는 이 접속 지점의 손실,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답안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가지고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거나 아니면 뭘 했는데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합계 점수가 빵점이다 라고 하면 실격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에 따라서, 물론 이제 특히 OTDR이죠. 이 OTDR이 이제 각 시험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 학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회로 조립 및 측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을 합니다.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할 게 많죠. 근데 머리 쓰는 것보다는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니면 실수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나의 실수를 수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의 수업 시간에서 그 노하우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회로 조립 과제에 관련된 모든 동영상 강의를 또 촬영을 다 해놨어요. 앞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광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은 모든 과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께, 수강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조립은 우선은 무조건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의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실제 조립을 해보고, 조립한다고 끝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 오실로스코프도 동강을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신 다음에 실장비를 만져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회로를 조립하고 측정해서 답안 작성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시험 시간은 이제 2018년까지는 1시간 30분에 연장 시간 30분이 있었는데 2019년에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시험 시간을 75분, 1시간 15분으로 줄였습니다. 배점은 똑같은데.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시 하거나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런 게 좀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발생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저한테 많이 배우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개인별로 잘못하는 게 다 다르겠죠, 실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 회로별로 회로 설명을 드리고, 조립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측정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습하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옆에 가서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뭐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도 이분은 뭔가 좀 지도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저를 안 부르셔도 들어갑니다. 들이대야죠, 제 입장에서. 그래야 붙으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만나 보시면, 저를 많이 만나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랑 많이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틀렸다, 이게 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우선 시험의 요구사항을 좀 살펴볼게요. 자, 모든 회로는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이게 다는 아닌데 핵심적인 요구사항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이제 계단파 발생 회로라는 회로입니다.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계단파 발생 회로 조립하는 회로도도 있는데, 요구사항 첫 번째 보시면 잘 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때 요 가로를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나머지 부품을 활용을 해서 TP4에서 반전이 되도록, 파형이 반전이 되도록 회로를 설계하래요. 설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로가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명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블랭크라고 하는데 시험지에서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네모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 있는 회로를 설계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아셔야겠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전자회로 전공자들도 아니고 통신설비 기능장 필기도 겨우 붙어서 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지식적으로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신 강의로 여러분들 회로, 통신설비 기능장 회로 20개의 블랭크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강을 하고 이제 저희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디자인 설계 강의를 깔끔하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비전공자도 다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블랭크에 대한 부담감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립입니다. 자, 그럼 조립을 했을 때 측정을 할 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VR1을 조정해서 TP1의 파형이 주파수가 3km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TP 포인트를 조립을 할 때 봤더니 VR 가변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변장은 저항값이 가변이 되기 때문에 출력 파형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지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도록 여러분들께서 가변장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변장은 이제 손으로 돌리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이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돌리는 타입이 있으니까 드라이버도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는 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격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TP3의 파형이 뭐가 아니면 계단파 형태일 경우에만 정상 동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계단파가 아니라 삼각파, 구형파다. 그러면 파형이 나왔지만 계단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실격이다 이겁니다. 아깝죠? 자, 그러면 실제 계단파 발생회로 회로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 실격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각 회로별로 지금 계단파 발생 회로는 TP4까지 있어요. 근데 어디가? TP3가 계단파면 실격이 TP3가 계단파가 아니면 실격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TP3에서 계단파가 나오면 실격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TP3까지 한 걸 답안 작성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로별로 지정된 TP의 정상 파형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실격이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 그래서 대방학을 해서 저와 함께 많이 조립 측정을 해 보셔야 한다는 점 이걸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자, 실제 회로를 봤더니 회로가 뭐 보면 간단하죠. 예, 간단한 회로를 들고 나왔으니까 간단하죠. 물론 여러분들 회로 20개 중에서 어려운 회로들은 정말 분량이 많은 회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회로들도 있어요. 근데 회로라는 건 날짜별로 다른 회로가 나와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일과제도 마찬가지고 뭐 UTP나 광은 어차피 뭐 형태가 별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시험장에서 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는 토폴로지 타입이 있을 거고 일과제는 문제가 아예 다른 게 나오겠죠. 보통 기능장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각 날짜별로 다른 회로가 나온다. 같은 회로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이렇게 쉬운 회로가 나왔다. 라고 하면 합격해야지. 이빨 꽉 깨물고 난 이번에 반드시 붙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조립하고 이렇게 들이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학원 수업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TP1에서 발진이 되고 TP2에서도 이제 발진이 돼요. 이런 파형이 이렇게 발진이 되면 이 두 개의 파형이 트랜지스터와 OP앰프를 이용해서 여기 TP3 지점에서 이러한 계단파가 뜹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떠요. 계단이죠, 계단.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떴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뭐다? 실격이다 이거예요, 실격. 그래서 감독위원에게 이 TP3 부분에서 정상 동작인 파형을 보여줘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때 이 디자인 보이시죠?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 있었지만 TP4에서 TP3 파형에 반전이 되도록 설계하라. 나머지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OP앰프,
이걸 OPMP라고 합니다. OPMP와 남는 부품이 뭐냐면 저항이 두 개예요. 저항 두 개. 그래서 저항 두 개. 저항 하나, 그다음에 OPMP, 그다음에 저항 두 개 이렇게 그려주시고 접점 똑바로 찍어주시고 2번 핀, 뭐 3번 핀, 3번 핀은 접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접점 찍어주시고 여기 저항값, 여기 저항값,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이 IC 7번 플러스 4번 마이너스 이런 것들 여기. 근데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걸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 이 저항값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반전증 복기의 설계 원리를 배우시면 이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출력 파형의 크기와 위상이 반전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 블랭크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다. 그래서 TP1이 뜨고 2가 떠야 3가 뜨기 때문에 TP1, 이 TP1, 이 애니오를 활용한 이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OPMP를 이용한 구형파 발생,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조립하는 게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저한테 저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강의도 또 많이 촬영해 놨어요. 또 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촬영해 놓고 이 회로 또 조립하는 것도 촬영해 놓고 다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거로 잘 만들어야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부품은 시험장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단 추가 지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해봤는데 뭐 8.2kg가 처음에 지급받은 부품 봉투에 8.2kg가 빠져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감독위원께 이제 처음에 부품 체크하라고 주는 시간 안에 이걸 제 거는 8.2kg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면 추가 지급이 되는데, 시험 도중에 내가 이 부품을 고장을 냈다라고 하면 시험 원칙상 추가 지급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회로를 조립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될 게 이 브레드보드, 이 브레드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뭐 해본 사람은 브레드보드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데 브레드보드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드보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부품을 연결하는지, 그다음에 조립 방법, 그죠?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게 맞는지. 조립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콘덴서는 지금 이쪽이 그라운드로 간다는 거는 누구나 알죠, 그죠? 근데 이 콘덴서 이쪽은 과연 어디랑 연결돼야 되냐 이겁니다. 따라가 보시면 어디예요? 3번 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보는 방법을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 조립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병렬 접속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대한 시험 준비는 학원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고 그걸 내가 머릿속에 익히신 다음에 이거를 회로를 조립할 때 물론 회로별로 차이가 있죠. 회로의 구성이 차이가 있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어떠한 틀 같은 것들을 본인 걸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조립하는 방법들을 제가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안 틀리고, 물론 좀 더 배선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수 발생 확률이 낮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학원에서 배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조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줄 아셔야 돼요? 측정을 하셔야겠죠. 측정. 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요. 전원 공급기죠. 직류 전원 공급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학원에 구비된 각 시험장별로 다른 장비들을 다 만져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죠. 이 오실로스코프도 기종별로 사용법이 조금씩 다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이 두 가지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비의 기초적인 사용법들도 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다음에 하다가 모를 때는 물어보면 되죠. 뭐 제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에 하고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뭐 남아서 하거나 수업 외 시간에 오셔서 할 때도 하다가 모르겠으면 하다가도 모르겠으면 이제 당연히 누굴 찾아야 돼요? 담당 강사를 찾아야죠. 저를 찾으시고 장비를 해봤는데 장비 이게 사용법이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지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그 다음에 또 대방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수강생들끼리도 같이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3과제 방금 봤던 회로를 조립을 하고 측정을 해서 감독위원이 오케이 당신 거는 수험자분 거는 정상 동작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자인에 그렸던 회로 있죠. 거기다가 그려놓으면 채점 안 해줍니다. 여기에 답안지에 따로 이 회로도 완성 칸에 여기에 그려주시면 되고 모든 회로가 디자인 설계가 5점인 건 아닌데요. 일부 회로는 10점짜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로가 이 디자인을 설계하면 5점이 배당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계단파 발생률 TP가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그래서 각 TP별로, 테스트 포인트별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다. 물론 각 TP별로 배점은 다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TP3가 가장 점수가 높죠. 왜? 거기가 실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TP를 답안 작성 다 하게 되면 30점을 받고 디자인 설계 5점 하면 총 35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P1의 파형, 뭐 예를 들어서 구형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검정색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형이 나왔을 때 오실로스코프 상태, 타임 디비전 몇 세커, 무슨 마이크로 세커, 미리 세커, 그다음에 볼트 디비전 몇 볼트, 그다음에 주파수 헤르츠 몇 헤르츠가 나왔다. 이 파형이 뭐 3kHz였다. 그러면 3.0 kHz가 나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이 파형이 전압이 뭐 8V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8.0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V 피크 투 피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맞고 주파수와 전압이 감독위원이 봤을 때 정상 동작이면 TP1을 만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부 오차가 크다라고 하면 감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회로 조립은 회로를 조립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위원에게 정상 동작을 확인을 받고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몇 분이다? 75분이다. 그래서 쉬운 회로는 75분이면 넉넉한데 복잡한 회로들은 75분이면 빠듯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로들은 연습량이 더 필요하겠죠. 시간을 줄이는 방법.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3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3과제 회로 조립을 하실 때 필요한 공구 목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로. 그래서 당연히 브레드보드. 근데 이 브레드보드라는 건 이제 사이즈별로 달라요.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네 줄 대형인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대형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로가 간소할 수도 있지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브레드보드를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는 이제 선을 까거나 자르고 그다음에 부품을 자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테스터기는 저항값 측정하는 겁니다. R. 근데 저항이라는 게 이제 저항 몸통에 있는 띠를 가지고 흑갈적 등 황록청 자해백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계산이 느리신 분들은 테스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드라이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가변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갈 때 수험자께서 직접 지참해서 가야 된다라는 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은 시험장에서 준다. 하지만 공구는 내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4년 4회차,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 필기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필기 합격하셔서 이제 뭐 개강 문의를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이제 개강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이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과정을 저희가 이제 2개 반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반과 주말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은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주말반은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반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좀 더 많고, 주말반은 주말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수업 시간이 길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될 거고, 상세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 강의 시간표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차 개강, 2차 개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 1차 개강에 오셔야 1차 개강 때부터의 수업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1차 개강 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거다. 근데 만약에 뭐 교대 근무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 뭐 한 반을 꾸준하게 오시기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는 교차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을 등록하시는 방법이 그냥 이제 내 돈으로 일반 과정으로 자비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을 하셔서 국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국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통신설비 기능장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필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죠? 어렵게 통과하셨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든 아니면 대충 했는데 운 좋게 찍어서 붙었든 어쨌든 필기를 붙었기 때문에 실기도 한 방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기를 한 방에 갈 수 있는 커리큘럼,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셔서 한 방에 합격해야 된다, 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기능장 실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봤고, 뭐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저희 대방 학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방전기통신학원 이동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